어린 시절 우리 주변 아파트들의 이름을 떠올려 볼까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반포 주공아파트, 건설사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쓰거나 주택공사가 지은 주공, 시에서 지은 시민아파트 정도의 직관적인 이름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레미안, 자이, 푸르지오, 아파트의 이름이 아니라 브랜드가 생겼습니다. 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오늘은 지난 한국 아파트 브랜드의 역사를 되짚어 봅니다. (1970년대) (80년대) 아파트 이름을 생각해 보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연희동 대우아파트, 그냥 지역명에 건설사 이름을 붙이거나 꽃 이름 붙이면 끝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세 글자, 단순했죠. 1976년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등장하면서 건설사 이름을 따른 아파트가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그러다 1999년 5월 1일 동일 하이빌이 특허청에 아파트 브랜드를 최초로 상표 등록합니다. 사실 그 전에도 아파트 브랜드는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대기업 건설사들이 브랜드화에 나서면서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건 1999년이었습니다. 왜 하필 1999년부터 브랜드 시도가 본격화된 걸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998년 분양가 자율화. 그 전까진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정했어요. 그런데 1998년부터 주택시장 활성화와 건설 경기의 부양을 목적으로 가격 통제를 폐지하고 건설사가 아파트의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된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건설사들은 어떻게 하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시작하게 되죠. 차별화가 필요해진 겁니다. 둘째, IMF 외환 위기. 1997년 11월 IMF 외환 위기가 터집니다. 건설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어요. 줄줄이 부도가 났습니다. 삼성, 현대, 대우 같은 대기업 건설사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1999년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대우건설도 위기를 맞았고 1998년 한 해에만 중소건설사 500여 곳이 폐업했습니다. 살아남은 건설사들은 절박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브랜드였을 수도 있죠. 셋째, 일기 신도시와 아파트 대중화. 1989년부터 시작된 일기 신도시 개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조성됐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이 5개 신도시에만 총 29만 3천 가구가 들어섰어요. 10년 만에 거의 절반의 국민이 아파트에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깁니다. 수백, 수천 개의 아파트 중에서 소비자들이 우리 아파트를 선택하게 만든 방법이 문제였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기업들 간의 브랜드 전쟁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3월 삼성물산이 레미안을 출시합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아름답고 편안한 아파트. 당시로선 꽤나 파격적이었죠. 대한민국 1등 대기업인 삼성에서 본격적으로 런칭한 아파트 브랜드이기도 하고, 다른 브랜드들이 영어나 프랑스어를 쓸 때 한자로 승부를 걸며 차별점을 뒀습니다. 레미안이 성공을 하자 경쟁사들이 줄줄이 따라 나옵니다. 2000년 대림건설의 이편한 세상, 디지털 시대를 반영한 E를 사용해서 의미했고요. 2002년 GS건설, 당시 LG건설이었죠. 자이, 엑스트라 인텔리전트의 줄임말입니다. 2003년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순 우리말 푸르다에 대지를 의미하는 지오를 붙여서 이름에서부터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2006년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고지대를 뜻하는 힐과 품격을 의미하는 스테이트, 높은 지위와 품격을 뜻하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는 리더를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건설사마다 본인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브랜딩 가치를 이름에 녹여내서 아파트 브랜드를 런칭한 거죠. 게다가 방금 이 모든 주요 브랜드가 단 5년 사이에 다 탄생한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브랜드 전쟁은 곧 광고 전쟁이었습니다. 이영애, 김태희, 손예진, 장동건, 톱스타들이 아파트 광고에 총출동했어요. 당시 LG건설은 이영애를 모델로 기용하면서 연간 모델료 7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2002년에 7억 원이요. 아파트 모델료로는 사상 최고액이었죠. 기억하시나요? 2010년 레미안은 이미숙과 신민아를 실제로 레미안 아파트에서 72시간 동안 살게 하는 이색 광고를 펼쳤습니다. 광고에서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줌으로써 가치를 홍보하는 시대가 왔음을 보여줬습니다. 레미안은 한 발 더 나아갔는데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레미안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초반에는 에버랜드 이용권을 무료로 줬고 후반에는 콘서트를 열었어요. 아파트 브랜드가 문화 이벤트를 연 겁니다. 입주민들의 브랜드 충성도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죠. 이런 아파트 브랜드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 브랜드가 최우선 고려사항이 됩니다. 같은 입지라도 브랜드에 따라 분양가, 시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브랜드가 곧 신뢰가 된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 아파트 이름들 한 번씩 둘러볼까요? K-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에 브랜드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건 알겠는데 뭐 그렇다고 쳐도 이건 너무 길고 복잡해졌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파트 이름이 길어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브랜드 뒤에 펜네임이라는 걸 붙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센트럴은 중심가, 파크포레는 공원이나 숲, 리버레이크는 강, 호수, 메트로는 역세권, 에듀는 학군, 단지 특성을 강조한 애칭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길어진 겁니다. 거기에 컨소시엄 시공까지 등장합니다. 컨소시엄 아파트란 여러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공한 아파트를 말합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레미안자에는 삼성물산과 GS건설, 이렇게 2개 이상의 브랜드가 합쳐진 거죠. 파주시 가람마을 10단지 동양 엠파트 월드 메르디앙. 읽기도 힘드네요. 거의 20글자예요. 전국에서 가장 긴 아파트 이름은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입니다. 택배 받을 때 주소 쓰기 힘들겠네요. 2000년대 아파트 광고에 이런 멘트가 등장합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은 말해줍니다. 롯데캐슬 광고였죠. 어디 사세요? 라는 질문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지금의 한국에서 브랜드 선호도가 이 집값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삼성물산은 5년 만에 재건축 시장에 복귀해서 대여급 단지들을 연이어 수주합니다. 한남 4구역 1조 5천억 원, 신반포 4차 1조 원.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레미안이니까. 브랜드 경쟁은 계속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GS건설은 2024년 자이의 브랜드 리뉴얼을 단행하여 별도의 하이엔드 브랜드를 만드는 대신 단일 브랜드의 신뢰와 프리미엄 라인을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했고, 포스코 ENC는 더샵에 이어 하이엔드 브랜드인 OTL을 런칭해서 브랜드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같은 지역 같은 평형이라도 레미안과 무명 브랜드의 가격 차이는 평균 10에서 15%고 재건축 단지에서는 그 차이가 20%까지 벌어집니다. 10억 원 아파트라면 브랜드 하나로 2억 원의 가치가 결정되는 셈이죠. 하지만 본질은 여전히 입지입니다. 영상 초반부에 설명드린 압구정 현대아파트 기억하시죠? 한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압구정 아이파크로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거부했어요. 왜일까요?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는 이름 자체에 이미 50년의 역사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80년대 최고 부촌의 상징, 이건 건설사가 부여한 브랜드라 하기보다 시간과 역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가치였던 겁니다. 압구정 현대라는 단순한 이름이 더 강력했던 이유죠. 이는 2025년 최근 재건축을 앞두고도 주요한 이슈였으며,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조합은 압구정 현대라는 기존 명칭을 유지하기로 결정해서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결국 브랜드가 아무리 화려해도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25년 사이에 아파트는 집을 넘어 브랜드가 됐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사는지가 아니라 무엇에 사는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파트 브랜드가 기억에 남으세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봅시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